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얼선거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송 연설회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연설회는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 사항 등을 10분 동안 연설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무소속 허승영 후보자의 방송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51만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시 을에서 출마하는 무소속 기호 9번 허승영 인사 올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역대 선거들과는 아주 다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 분들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 평택의 지역 경제는 더더욱 힘들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여러분들께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잘 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평택 시민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원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은 상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기억나질 않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올해는 침체된 경기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가세하여 더욱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속편이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이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일지 하루도 빠짐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며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 방역과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며 보여주신 높은 시민 의식은 존경심을 더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에서 수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확진 방지를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방역 활동을 쉽게 멈추지를 못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제게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컷오프 시킬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었고 공천은 소문대로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보수통합을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래통합당이 정당한 국민 경선 없이 꽂기식의 공천을 했다는 사실이 제가 미래통합당의 당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고 탈당을 했습니다. 평택시 을에 대해 두 거대 정당들이 공천이 어땠었는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당을 하고 바로 무소속으로 변경 등록했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말라며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출마를 하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협박하신 분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됨을 막기 위하여 누가 후보가 되었던 지지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정당들이 우리 평택에 무엇을 해주었을까? 이번 선거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범선의 항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임기 내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그런 후보를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들께 너무나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은 누가 봐도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 그 기초 위에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쉬운 듯 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기준인 것 같습니다만 나라를 구하고 평택을 구하고 희망을 구하는 그런 국회의원은 반드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토대로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평택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의석수 경쟁에만 관심을 갖고 사천을 하는 그런 정당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기계 설비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국회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정책으로 하루속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 그리고 여타 잘 사는 국가들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그 나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부러워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허승영은 이 당 저 당이 아닌 오직 평택을 위해 오로지 평택 시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며 업글 인간이 되어가는 희망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무역 경쟁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기업들과의 상생을 평택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택 시민이 행복한 수도권 제1의 자족 도시로 평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지난 25년간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해외 주재원과 환경 본위의 중소기업을 경영한 소중한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평택 시민들과 함께 평택의 발전과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들의 더 큰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평택.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인 거대 양당은 꼼수의 정치, 알박기 공천, 편법, 계파 정치로 국민들을 좌와 우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평택을 정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직 평택을 위해서 일할 사람, 배신하지 않는 9번 허승영에게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호 9번 허승영이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장재혁 후보자의 방송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호를 먼저 외치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국회의원 100명 축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자체 폐지, 남는 세금 국민 배당금. 안녕하십니까.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장재혁입니다. 평택을 머슴 장재혁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 너무 실망스러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의 눈에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512조의 국회 통과 과정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300조대의 예산이 500조대로 증액되었지만 왜 증액되었는지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통과 과정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삼상정책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로 전환하며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폐지하자는 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많이 절감되겠죠. 당연히 남는 세금은 국민 배당금입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현재의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허경영 총재님과의 인연으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삼상혁명 정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삼상혁명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치권의 특권의 포기입니다. 국민의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이 선행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더 이상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제도는 단계적 폐지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로 전환하며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확실하게 폐지하자는 겁니다. 국민은 힘들어서 피가 마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주주 배당제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무차별하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일주주가 되고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받게 하자는 중상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을 뛰어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국가 체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국민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 그것도 모든 국민이 무차별하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 비효율, 제로의 정부, 모든 국민이 웃는 정부.
정치인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직원, 대통령은 회사의 회장. 그럼 회사의 회장이 국민 주주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28 도덕혁명,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정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정책이 됩니다. 특히 기존의 복지제도는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씩 주고 직장을 얻으면 사라지는 현 복지제도는 국민 주주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주주 배당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 주주 배당권을 가질 때 시청에 들어가면 공무원은 을, 국민이 진정 갑이 되겠죠. 그 외에 미혼모도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 삼상정책 중에서 출산 시 5천만 원, 아이 10살까지 올 100만 원, 전업주부 수당 지급. 다음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하고자 하는 폐지해야 할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본, 토종기업 흡수 방지를 위해서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가 50%라고 가정하면 할아버지 100%의 기업은 아버지 걸쳐 손자 때는 25%가 됩니다. 현 상속세의 경우 기업에게 과도한 지킬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는 확실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폐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책이며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 외 김영란법 폐지, 징병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통일부 폐지, 여성부 폐지, 대신 가족부를 신설하여 결혼에 장려할 예정입니다. 1억 원 미만 증권거래세 폐지 등이 있습니다.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의 경영 여건을 획기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허경영 당 총재님의 30년 전에 주장하셨다고 하니 매우 놀랐습니다. 이분은 보통 인간의 사고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삼상 정책을 자세히 보면 기존 정치권의 특권 폐지와 한 아웃사이더 정치인의 30년 국민을 향한 외길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할머니께 저희가 국회로 들어가면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께는 월 220만 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와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 초년생인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삼상정책을 시민께 약속드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정당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양적 완화 2,000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151석 이상 달성 시 국민께 코로나 생계 특별 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당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어렵습니다. 유럽도 어렵습니다. 저희 나라 너무 어렵습니다. 이들을 뒀다가는 정말로 대한민국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무보수 100명으로 줄이는 정당,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는 정당, 내각제를 반대하는 정당,
상속세를 자신있게 폐지하는 정당, 151석 이상 달성 시 국민께 코로나 특별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억 지급, 그 재원은 2천조, 양적 완화 yes, 세금 no. 235지역구에 함께 출마하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국회의원 후보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국민께 기존 여야의 선택지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봅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기존의 여야 단 한 표도 찍어주지 않는 투표권 행사를 통한 혁명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8번. 네, 민중당 김양현 후보자의 방송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민중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김양현입니다. 요즘 안녕하시냐고 차마 인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평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보건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보건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도와 나서는 평택 시민들이 있기에 이 어려움을 한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200만 명의 청원이 몰릴 정도로 추악한 범죄 내용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중당은 가해자 전원 처벌을 가장 먼저 요구하였고 담당 재판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담당 판사를 끝내 교체시켰습니다. 민중당은 마지막 N번방까지 끝까지 뿌리 뽑고 이를 가로막는 국회와 법원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보 정치인으로서 N번방 전수조사를 통해 정치인, 재벌 자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택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왜곡된 성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고 성실한 노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고 한탕 부자를 꿈꾸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1%의 특권층이 대한민국의 부 30%를 독차지하고 있고 상위 1%의 특권층이 토지의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수원의 김태규, 청주의 김재학 PD와 같은 젊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고통받아 죽어갔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실제로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1,300조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마저도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 200국가 중에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 텔레그램 N번방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많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불공정, 불평등으로 점철된 우리 부의 양극화, 사회구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정희당이라고 불렀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위해 실현하기 위해 있었던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은 민중당이 지금 소득 재분배를 넘어서 불공정 자산 환수와 자산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자산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중당 김양현은 가장 먼저 일명 부자 세습 금지법을 제정하여 부의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귀족의 자녀는 귀족이 되고 평민의 자녀는 평민이 되고 노예의 자녀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치 봉건 사회처럼 신분이 세속되고 있고 신분 세속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바로 부의 세습 때문입니다. 민중당 김양현은 100억 자산세를 신설하고 1인당 받을 수 있는 상속이 30억을 넘게 되면 강력한 부의세로 환수하겠습니다. 상위 1%의 편중된 부를 90%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위한 재원으로 돌려 사회적 양극화를 막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수당을 신설하여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이들이 비정규직이 되는 세상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예외 없이 더 많은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법 개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를 0%로 만들겠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못 받는 노동자들이 없게 하겠습니다. 셋째는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 미군기지 생화학 실험 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평택의 해외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평택 시민들의 피해가 막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요즘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하는 코로나19보다 1000만 배 위험한 세균 모기 실험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너무나 위험해서 사막 내에 두고 있는 그 실험실을 대한민국 도심 안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는 뻔뻔한 미국을 위해 미국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중당 김양현은 해외 최대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에서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대책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지와 불평등한 소파 협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정치 뉴스 요즘 보기 짜증나시죠? 민주당과 통합당 같은 큰 정당 정말 가관입니다. 자매 정당이니 형제 정당이니 하며 온갖 꼼수를 부립니다. 자기들끼리 의원을 꿔주고 국가 보조금을 타갑니다. 두 당이 수십 년 해먹으니 국민들을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라며 통합당 편을 들고 진보라면서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합니다. 이제는 기득권 양당 정치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무서운 줄을 압니다. 지난 촛불을 거치며 위임 정치, 대리 정치는 이제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평균 재산 40억 2,700만 원을 가지고 평균 집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한국 사회에서 절대 다수이지만 정치 권리에서는 항상 배제되어 온 평범한 민중들의 직접 정치를 한국 정치의 대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당 비례 후보들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던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트럭테를 몰고 서울을 상경하여 농민투쟁을 이끌어온 우리 농민 대표, 이화여대에서 박근혜 퇴진 시위를 이끌었던 전국 최연소 24세 대학생,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밝혔던 배관공 출신 전 국회의원, 1,700만, 1,000만 촛불 시위를 이끌었던 촛불 사회자 등 이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이끌었던 진짜 후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명한 진보정당, 제대로 된 진보정당, 노동자 서민의 편을 들어줄 진짜 진보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 투표는 사표가 없습니다. 찍는 만큼 됩니다.
선명한 진보정당 8번 민중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8번 민중당입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1700만 명 국민이 만들어온 촛불혁명의 완성과 불공정, 불평등, 대물림 특권을 막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완성해 나가는 정치혁명, 기호 7번 민중당 김양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호 7번 김양현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연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택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티브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이 연설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 1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한 차례 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후보자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웠는지 유권자 여러분이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연설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